그거 먹으면 안 돼요. 8살 정아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얀 진돗개 백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오자마자 터져나온 소리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오말심 할머니가 백구를 보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거든요. 백구야, 당장 뱉으라니까. 5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던 말심 할머니의 절규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산골 마을 대실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 용골산만큼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개조차 그쪽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구가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을 해낸 것처럼 초롱초롱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20해 동안 조용했던 이 마을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산골 마을 대실리는 20해 전부터 이상한 금기가 생겼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솟아오른 용골산, 그 어두운 숲길로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았죠. 개조차 그쪽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게 마을 사람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오말심 할머니의 집 앞 마당에서 하얀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있었어도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말심 할머니 역시 백구를 부르는 소리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마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20해 전 가을, 말심의 아들 용진이 그 산으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26살의 건장한 청년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경찰과 소방서, 심지어 군대까지 나서서 사흘 밤낮을 뒤졌지만 신락 같은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심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부르던 목소리, 웃음소리, 심지어 흐느끼는 소리까지도 모두 삼켜버렸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돌덩이처럼 굳어진 말심의 표정 앞에서는 누구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진이 사라진 그해 겨울, 마을에는 기묘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용골산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안개가 끼면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 심지어 헬기 소리까지 들린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용진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5년 전 말심이 백구를 키우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용골산 자락에서 새끼 때 발견된 이 하얀 강아지를 마을 이장 황만재가 말심에게 데려다 준 거였죠. 개라도 하나 키우시오. 너무 혼자 계시지 말고. 만재의 말에 말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백구만큼은 받아들였습니다. 백구는 유독 말심의 집 앞 우물가를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그 우물은 용진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며 놀던 곳이었죠. 백구가 우물 주변을 맴돌 때마다 말심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백구를 통해 아들의 흔적을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백구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유독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개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구의 행동에서 묘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용골산 쪽을 자주 바라보았고
가끔씩 산 방향으로 짖기도 했죠.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윤지우가 대실리로 내려온 건 올해 봄이었습니다. 도시의 각박함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온 33살의 지우는 8살 조카 정아와 함께 마을 분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정아는 도시에서 자란 아이답게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이 신기했고 특히 말씀 할머니 집의 하얀 진돗개 백구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백구를 보러 갔고 백구 역시 정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모, 백구가 왜 맨날 우물만 쳐다봐? 정아의 질문에 지우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애매하게 대답을 피했거든요. 특히 용골산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죠. 지우는 마을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골 마을 같았지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말씀 할머니와 용골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마을 이장 황만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가 백구와 용골산에 대해 물어보자 만재는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아이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소. 위험한 곳이니까. 어느 가을 오후 정아가 다람쥐 한 마리를 쫓아가다가 그만 용골산 경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빨간 단풍잎 사이로 쏜살같이 달아나는 다람쥐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금기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였죠. 정아야, 어디 갔어? 지우가 아이를 찾아 헤맬 때 백구가 갑자기 꼬리를 세우며 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정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백구는 굽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우를 확인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니 정아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무서워하던 아이는 백구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아야, 괜찮아? 지우가 아이를 꼭 안아주자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여기 뭔가 이상해. 백구가 자꾸 땅을 파려고 해. 실제로 백구는 특정 지점의 흙을 앞발로 긁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밑에 뭔가 묻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우는 섬뜩한 기분이 들어 서둘러 정아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백구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개의 본능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용골산을 금기시하는지, 그리고 백구는 왜 그곳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의문이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백구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말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말이에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말심이 백구를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백구 입에 물린 것은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체인이 끊어지고 흙에 묻혀 녹이 쓴 목걸이였지만 말심의 눈에는 번개처럼 선명하게 보였죠. 20해 전 아들 용진이 목에 걸고 다니던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백구야. 말심의 입에서 오랜만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뱉으라니까. 5년 동안 백구를 부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말심의 절규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20해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죠.
말심의 외침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주머니가 그릇을 떨어뜨렸고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할머니들이 모두 말심의 집 쪽을 돌아봤어요. 백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말심은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무릎이 꺾였죠. 이건 우리 용진이 목걸이야. 20해 만에 터져나온 말심의 절규였습니다. 목걸이는 분명 용진의 것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목걸이 말이에요. 은색 체인에 달린 작은 태그에는 용진의 군번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말심은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용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20해 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우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말심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백구가 물고 온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체인에 매달린 작은 태그는 분명 군 식별표였어요. 할머니, 이건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으려는 순간 마을 이장 황만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목걸이를 본 만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마치 보면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걸 어디서 주워왔어? 만재가 백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괜한 소동 피우지 말고 이런 건 그냥 묻어버려야 해. 하지만 말심은 목걸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아들 것이야. 용진이가 군대 갔다 와서 목에 걸고 다니던 거라고. 말심의 목소리에는 20해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만재는 계속해서 말심을 달래려 했지만 말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찾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말심의 절규는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용골산에서 용진의 유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20해 동안 입을 다물고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용진이가 정말 그 산에서 아니야. 그냥 우연히 흘린 거 아닐까?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마을 곳곳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이장 황만재는 급히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는 만재였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러분, 괜한 소문에 휘둘리지 맙시다. 만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산은 원래 군사기지 자리였고 지뢰가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함부로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우는 만재의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뢰가 묻혀 있다면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백구가 물고 온 목걸이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장님, 그럼 용진 씨는 지뢰 때문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만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만재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뢰가 위험하다면서 왜 그동안 방치했는지, 그리고 용진의 목걸이가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지우는 백구가 물고 온 목걸이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군번이 새겨진 태그, 그리고 이용진이라는 이름. 이건 분명 군인들이 착용하는 식별 태그였습니다.
일반적인 목걸이가 아니라 말이죠. 정아야, 백구가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 했지? 지우가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나무 밑에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 지우는 인터넷으로 군 식별 태그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보통 2개를 목에 걸고 다닌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는 항상 착용하고 다른 하나는 전사시 회수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전사시 회수용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용진이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지우는 만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만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런 소문은 이제 그만 퍼뜨리시오. 마을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어. 하지만 이장님,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용진 씨의 유품이 발견됐고 지우가 항변하려 했지만 만재는 손을 흔들며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백구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말심 곁에서 얌전히 지내던 백구가 밤마다 용골산 아래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심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니? 위험에 말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백구는 마치 무슨 사명감에 이끌리는 듯 산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백구를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백구가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 정아가 길을 잃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백구는 그곳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흙을 헤치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가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흙 사이로 하얀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집어들자 백구가 더욱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 더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천 조각은 오래된 셔츠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흙에 묻혀 있어서 색깔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분명 사람이 입던 옷의 일부였어요. 지우는 섬뜩한 기분이 들어 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말심에게 그 천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말심은 천을 보자마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용진이가 입고 갔던 셔츠야. 말심은 흐린 눈으로 천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0해가 지났는데도 기억나네. 하얀 체크 셔츠였어. 내가 직접 사다 준 거였는데. 할머니, 혹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심은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저 자리에 흰 천이 깔려 있었지. 거기였구먼. 그리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말심은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충격이 너무 컸다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우가 병실에서 말심을 지키고 있을 때 말심이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늦게 헬기 소리가 났어. 용진이가 나간 다음에 말심의 말은 단편적이었지만 지우에게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 용골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우는 백구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파는 곳마다 뭔가가 묻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개의 본능이 아니라 마치 기억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백구는 또 다른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어요. 녹이 슬어서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기자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지우야, 이거 심각한 사건일 수도 있어. 탐사보도 전문가를 소개해 줄게.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친구의 도움으로 지우는 언론사의 탐사팀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탐사팀은 용골산 일대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문서, 지역 개발 계획서, 심지어 당시 신문 기사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0해 전 용골산 일대는 실제로 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마을 개발을 위해 군부대 실험장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여기 보세요. 탐사팀 기자가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군 훈련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그해 가을 훈련 도중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부 문서였습니다. 민간인 한 명이 훈련장에 잘못 들어왔다가 사고에 휘말렸고 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도 없이 실종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용진 씨 이야기군요. 탐사팀 기자가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시 마을 개발 사업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었어요. 군 훈련장 문제가 불거지면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죠. 문서에는 당시 사고 처리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관련 증거들을 은밀히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마을 주민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장 황만재의 역할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만재는 마을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이었고 군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용진의 실종을 덮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바로 만재였습니다. 병무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용진은 실제로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도 예비군 훈련 참가 차 산에 올라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규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비밀 실험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간인을 군사 실험에 동원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탐사팀의 법무팀 자문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사고 후 은폐까지 했다면 이건 중대한 범죄 행위죠.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당시 실험의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축소하려다 보니 은폐 작업이 이뤄진 것이었어요. 지우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말심에게 전했습니다. 말심은 진실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20해 동안 품어온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럼 용진이는 나라를 위해 죽은 거네요. 말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그걸 숨겼을까요? 왜 어미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탐사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우와 말심은 정식으로 용골산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검찰과 국정감사팀이 합동으로 나서서 현장 조사에 들어갔어요. 백구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조사팀을 특정 지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백구가 계속 파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전문 장비로 땅을 파보니 실제로 유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굴 현장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작은 붓으로 먼지를 털어가며 작업했어요. 백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꼬리도 흔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 발견된 유해는 20대 후반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DNA 검사를 통해 용진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말심은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슬퍼서이기도 했지만 마침내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용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겠네요. 말심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20해 동안 혼자 추위에 떨고 있었을 텐데 유해와 함께 발견된 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봉지에 쌓여 있어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했어요. 수첩에는 용진의 마지막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예비군 훈련이라고 해서 왔는데 뭔가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장교들만 있다. 새로운 무기 실험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용진의 필체로 쓰인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일기에는 그날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라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는 비밀 무기 실험이었다는 것,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폭발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는데 나만 갇혀 있다.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일기의 중간 부분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엄마께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혹시 집에서 개를 키우게 되면 백구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얀 개가 우리 집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말심은 일기를 읽고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용진이가 백구 이름까지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말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지우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구라는 이름을 용진이 미리 정해놨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하얀 개가 말심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연결고리였어요. 그럼 백구는 지우가 중얼거리자 말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진이가 보낸 거예요. 엄마를 지키라고 보낸 거라고요. 조사팀은 추가로 군 장비 파편들과 실험 기록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비인도적인 실험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죠.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백구는 모든 증거가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산으로 가지 않았고 말심 곁에서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건이 공개된 후 마을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진실 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결국 군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이뤄졌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마을을 찾아와 말심에게 사과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아들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장 황만재는 진실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개발 사업이 무산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의 억울함을 외면한 건 잘못이었다. 만재의 증언을 통해 당시 은폐 작업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군과 지방 정치인들, 그리고 개발업체들이 합작해서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말심은 아들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해 만에 돌아온 용진을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조문에 참석했어요. 그동안 외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말심에 대한 위로의 마음이 담긴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용진의 군복과 훈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뒤늦게나마 용진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적절한 예우를 해준 것이었어요. 용진아, 이제야 내가 받을 영예를 다 받는구나. 말심이 아들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용골산은 더 이상 금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기억의 숲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정부에서는 이곳에 평화기념관을 세우기로 했고 용진과 같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념관에는 백구의 이야기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개라는 제목으로 백구의 행동과 그로 인해 드러난 진실의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었어요.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하얀 진돗개가 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었어요. 아래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구가 전해준 우리가 외면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지우는 마을에서 계속 교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정아도 백구와 더욱 친해져서 방과 후면 어김없이 말심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말심은 손자를 얻은 것처럼 정아를 예뻐했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정말 용진 삼촌이 보낸 거예요? 정아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심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백구는 우리 용진이가 보낸 천사야. 백구는 이제 완전히 평범한 시골 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용골산을 바라보지도 않고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대신 마을 아이들과 뛰어놀고 말심의 곁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심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용진이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누구나 반갑게 인사했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주었죠. 백구는 그런 관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말심만을 가장 따랐습니다. 용골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념관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돌아갔습니다. 마을의 전설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무서운 산이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희망의 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얀 진돗개 백구가 있었습니다. 말심은 매일 아침 용진의 영정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용진아, 백구가 잘 지켜주고 있어. 너 덕분에 엄마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백구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어요. 20해 만에 되찾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